다 왔어? 응, 거의. 잠깐 내릴래. 퀸즈타운에서 모슬이와 실랑이를 벌이고 은성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듣고는 피곤했던 홍혜인은 백현우의 차 안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용두리에 도착하기 전 석양이 비치는 언덕배기에 잠시 차를 정차한 백현우는 홍혜인을 깨웠습니다. 이곳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면 백발백중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내려오는 용두리의 고백 맛집이라 불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지는 풍경이 예쁠 뿐만 아니라 사람 얼굴도 살짝 웜톤으로 보이면서 아무래도 더 예뻐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백하면 백발백중 먹힐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현우의 이혼 취소 요청을 받은 홍혜인은 그럴 수 없다면서 백현우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반지 반품해? 왜? 100번 다시 태어나도 나 만나고 싶다며. 그건 다시 태어났을 때 얘기고 지금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나 어제 사실은 당신인 줄 알았어. 내가 은성이를 당신인 줄 알고 따라간 거야. 나 이제 이 정도야. 기억도 뒤죽박죽에 내가 어디 있는지도 까먹더니 결국 당신을 못 알아봤어. 홍혜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백현우는 또 다시 눈물이 그렁한 채로 홍혜인을 안타깝게 쳐다보았습니다. 퀸즈타운으로 홍혜인을 찾으러 갔을 때 자신을 보고 뒷걸음질 치던 혜인이를 보면서 왜 저러나 순간 의아했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모두 알 것 같았습니다. 백현우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척을 할 때 백현우의 곁에 다가와 앉아서 백현우 얼굴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조금도 잊고 싶지 않다는 듯 하나하나 뜯어보던 홍혜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이제야 모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홍혜인은 조금씩 백현우의 얼굴을 못 알아보기 시작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진 것입니다. 말했지? 다음 단계가 오면 당신 곁에 있고 싶지 않다고. 그게 생각보다 빨리 와버린 것 같아. 여기 노을도 참 예쁘고 당신 말대로 석양빛 때문에 당신 멋있어 보여. 근데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백현우가 맞긴 할까? 이거 꿈 아니고 현실이 맞아? 이제 아무것도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런 약속도 할 수가 없어. 미안해. 홍혜인은 차분하게 백현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으로 혼자 돌아온 홍혜인은 그만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차 보조석에 앉아 흐느끼는 홍혜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차마 함께 차에 탈 수 없던 백현우는 언덕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웜톤으로 변한 백현우의 눈물이 뺨 아래로 주르륵 흘렀습니다. 백발백중 고백 맛집으로 유명한 언덕에서 백현우와 홍혜인이 웜톤 효과를 받지 못할 동안 뜬금없이 용두리 슈퍼 앞에서 홍범자와 영송이 노을빛에 물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웜톤 효과를 제대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홍만대가 걱정된 홍범자가 드론 영상에 찍힌 아버지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손에 이게 뭘 든 거야? 그때 침에 걸린 노모를 찾고 있던 영송이 홍범자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나 지금 우리 어머니 찾고 있는데 못 봤어요. 못 봤다는 홍범자를 영송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나 지금 매우 진지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는 코난 보기 민망해진 홍범자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면서 어머니 찾는 걸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드론을 이용해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오른쪽으로 좀만 더 가면 약수터예요. 약수터에서 쭉 더 위로 가면 거기 선녀봉이라고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요, 거기요. 드론의 움직임과 같이 몸을 움직이는 영송은 홍범자의 뺨에 자신의 뺨이 닿게 되었습니다. 선녀봉에 혼자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자 영송은 너무 기뻐서 홍범자를 껴안았습니다. 웜톤 효과를 제대로 받은 영송의 얼굴은 장국영의 리즈 시절 같았습니다. 홍범자는 심장이 콩닥거리기 시작하고 손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버렸지만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용두리의 고백 맛집 언덕에서 백현우와 홍혜인이 슬픔에 잠겨있을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용두리 슈퍼 앞에 앉아있던 영송과 범자는 웜톤 효과를 제대로 받으며 새로운 사랑을 싹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홍범자는 영송의 집 마당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들이받아도 쓰러질 것 같지 않던 아버지라서 마음 놓고 들이받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장례식장에서나 보자는 거였다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송은 깊은 속 이야기를 하는 홍범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영송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난 한 번도 우리 어머니 들이받아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잘난 척하는 영송의 말을 들은 홍범자는 어이가 없어 째려보았습니다. 지금 효자라고 자랑해요? 우리 어머니는 나 아주 어렸을 때 집 나갔어요. 아버지가 바람피고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 어머니 없이 자랐고 치매 걸리고 나서야 요양원에 계신 걸 모셔와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맨 정신에 어머니랑 한번 싸워보는 게 소원이네요. 인생에는 각자 안고 가야 하는 돌멩이들이 있는 거죠. 세상 편해 보이는 사람 주머니에도 자기만의 무거운 돌멩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또 너무 자책할 것도 없어요.
아버님도 그쪽 마음 아실 겁니다. 홍범자는 영송의 마음을 듣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홍만대가 이렇게 된 것 같아 마음 깊이 자책하고 있었던 홍범자에게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스스로를 너무 자책할 것도 없다는 영송의 말처럼 위로가 되는 말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아픈 곳일 수도 있는 어머니와의 이야기까지 털어놓으면서 홍범자를 위로하는 영송을 보면서 홍범자는 속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남자는 나를 늘 걱정하시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간 선물이 아닐까 하고요. 퀸즈타운에서 쫓겨나서 용두리로 오게 된 것도 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석양이 지던 저녁에는 장구경 리즈 시절을 재현했던 영송이 늦은 밤 자기 집 마당 평상에서는 정신과 의사 오은영 박사를 능가하는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홍범자는 영송이란 남자에게 조금씩 스며드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재벌가의 딸인 홍범자가 시골 남자인 영송에게 스며드는 자신을 발견했던 것처럼 재벌가의 딸인 김신록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 백현태에게 스며드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김신록은 백현태의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러 처음으로 용두리에 방문을 했을 때 자기가 재벌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재벌의 딸이란 걸 알게 된다면 백현태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겁이 나서 여지껏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여러 번 말할까 했지만 홍혜인이 퀸즈의 딸이라는 걸 알고 나서 백현우가 회사에도 사표를 내고 홍혜인을 피해 용두리로 내려온 것을 보고는 자신의 정체를 백현태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결혼을 잘했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처음 인사드리러 온 날 전봉에는 김신록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며느리다, 딸이 아니라는 얘기제. 나는 딸 같은 며느리 이런 거 싫더라고. 나 우리 미선이 때린다. 근다고 내가 너네 집 귀한 딸을 때리겠냐. 그럴 수는 없제. 함부로 말도 못하고 등짝 하나도 후려치지 못하는 게 고부간 아니겠냐. 근께 결혼하면 되도록 보지 말자. 설 추석에는 너그 친정집 가서 너희 부모님을 뵙든가 어디 놀러를 가든가 그러고 생일도 챙긴다 어쩐다 하지 마라. 정 섭섭하면 깨톡 이모티콘이나 보내든지. 깨톡 이모티콘이 너무 약소하다는 백두관에게 바로 닥쳐라고 입을 다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백현태 저놈 하자가 많은 놈이여. 대신 나는 반품은 안 된다. AS도 안 되니까 알아서 고쳐 쓰든지 해라. 전봉혜의 말을 듣고 신받다는 생각이 든 김신록은 얌전하게 귀 뒤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김신록은 백현태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서울로 자주 출장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신록이 한창 서울로 자주 드나들자 백현태가 도대체 어디를 가냐고 물었지만 김신록은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걸 피했습니다. 백현태도 체육관을 운영하느라 바빠서 김신록 일은 김신록이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뒀습니다. 김신록은 자기가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아버지 회사의 일을 틈틈이 돕고 있었습니다. 김신록 아버지의 회사는 퀸즈그룹 못지않은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재벌이었습니다. 김신록의 아버지는 백현우와 달리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졸업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 백현태를 못마땅해 했고 백현태와 결혼할 거면 연을 끊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풀렸고 김신록을 회사 사회이사로 다시 임명해서 조금씩 후계자 작업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미혼 시절 홍혜인 못지않게 발군의 경영 실력을 발휘했던 김신록은 자기가 용두리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무너져갔던 아버지의 기업을 다시 일으켰고 김신록의 아버지는 자신의 후계자로 김신록을 점찍어둔 상태였습니다. 숙모 홍혜인이 할아버지의 이장 선거를 재력으로 도와주러 오는 카리스마에 반해서 비싼 차도 태워달라는 깡도 보이고 장래희망을 건물주로 잡았던 백호열은 자신의 엄마가 대한민국 10대 재벌 후계자란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용이 많이 나오는 동네라고 해서 용두리라는 이름을 지은 것 마냥 백현우에 이어 영송 백현태까지 줄줄이 재벌가와 혼례를 치르는 용두리는 터가 좋은 게 확실했습니다. 김신록은 비서실을 통해서 퀸즈타운 일가의 일을 속속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 비자금마저 윤 대표가 가져갔다고. 김신록은 백현우의 실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 도련님이 알아서 잘 퀸즈가의 문제들을 해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퀸즈 회장인 윤 대표가 홍만대가 숨겨둔 9천억의 비자금마저 먼저 차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그레이스고 때문이란 것까지 알게 된 김신록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레이스고가 중매를 잘 못 써서 평생 불행하게 사는 오빠의 모습을 보고 일부러 그레이스고의 중매를 피해서 백현태와 결혼을 한 김신록이었습니다. 그레이스고 일단 그 여자 입부터 좀 막아봐. 백현우에게 붙었다가 모슬이에게 붙었다가 이리저리 박쥐처럼 행동하느라 정신이 없던 그레이스고는 김신록에게까지 당하게 생기자
이제는 확실하게 백현우의 편을 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찾은 금고 안이 텅 빈 것을 보고 놀랐던 백현우와 퀸즈 가족들은 백현태의 아내 김신록의 비호 아래 비자금과 퀸즈를 되찾아 오기 위한 덫을 은성에게 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